최근에 좀 장세를 보면요. 좀 정상적인 어떤 안정적인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주식시장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예, 물가도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환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렇죠. 예, 물가 상승 때문에 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지금 어디 식량, 곡물 가격이라든가요. 모든 것들이 특히 식량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식량은요, 작년에 수확한 거고요. 올해 수확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러시아는 이상 없고요. 러시아는 아주 작황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문제죠. 자, 그게 이제 언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내년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물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빅 스텝이라고 그래서 0.5%씩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고요. 어쨌든 0.5%포인트씩 올리겠다라는 얘기를요, 구두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할 것이다가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고점을 찍고 돌파할 것 같았던 1,300원대가 서서히 좀 주저앉는 것은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0.5%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 그 구두 발언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는 외국인들이요. 주식시장에서 잠깐 빠져나왔다가 그 돈으로 다시 채권 시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채권 시장에서 별 큰 이득이 없으면 뺐다가 다시 주식 시장으로 갔거든요. 자, 주식과 채권을 놓고 보면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요. 채권은 안정 자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채권 다 팔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그걸 돈으로 바꿔요. 달러로.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 보면요. 예, 최근에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 원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를 살 때 들어가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요. 어떤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작년 7월부터 좀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 보면 2년 반 정도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주 생산 자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있고 한정돼 있고 공급이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겠죠. 그죠? 중국산 제품이 들어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좀 팔려야 괜찮은데,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트럼프 정권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제1위의 수출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요, 너무 비싸죠. 우리나라는 리터당 2,000원 정도 하면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름 산유국의 수출 1위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들을 보면요. 사실 미국이 휘발유로 계산하면요. 리터당 많이 줘야 300원, 4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 보면요.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좀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어떤 2년 반 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는 상하이 봉쇄였죠. 상하이. 예,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 그러면 비단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IT 기업들의 어떤 좀 생산들은 거의 다 이제 중국 쪽에서 좀 합니다. 상하이 근방에 그런 지역 같은 데서.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물론 2년 반 동안도 그랬는데 간신히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제 또 상하이 봉쇄, 또 베이징 봉쇄도 그렇고 상하이 봉쇄가 조금 풀렸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봉쇄를 잠깐 풀고
그 역사를 다 닫았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역을 닫아버리고 지하철역을 닫아버리고 고속터미널을 닫아버린 거예요. 고속터미널을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중국이 다 닫았다가 한 번 열었어요. 그랬더니 상하이 주민들이 그죠? 예,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상하이를 탈출하라고 하는 러시아가 좀 나타났죠.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공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생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 좀 뭐 일단 7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요. 아주프스탈 지하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봉쇄를 하게 되면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3연임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때문에 그럼 10년을 더 하는 거거든요. 원래 중국이 10년하고 자기, 예, 후임자 정해놓고 지가 물러나고 다시 또 10년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20년하고 10년을 더해서 30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뿐만 아니라 좀 베이징 봉쇄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부에서 시끄러운 거는 또 오히려 리커창 총리가 조금, 예, 좀 요즘, 예, 언론에서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 상하이 봉쇄,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겠죠. 베이징하고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가지 않겠는가. 사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2년 반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봉쇄 조치해서 전 세계 어떤 물류 자체를 아주 망가뜨려 놓은 그 자체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돌아선 이후에 갑자기 중국에서요. 틀어버리니까. 그죠? 중국의 세계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쓰는 주사기. 우리가 백신을 맞던 우리가 감기 몸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쓰는 게 주사기인데 그 주사기 전 세계의 8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런 거 자체도 80%인데 다른 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세계 대표 브랜드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요. 그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